네, 안녕하십니까. 어, 간밤에 미증시가 또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산업지수가 3만 포인트가 이제 좀 붕괴되었죠.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도 급락했고요.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주식을 사야 할 때인지, 아니면 주식을 다 정리하고 완전히 주식시장에서 떠나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드는 시점일 겁니다. 네,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경기 침체가 온다. 다우 산업지수가 3만이 붕괴되고 에너지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딱 그냥 그림만 봐도 안 좋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이 높아졌으면 누구도 문틈을 비집고 나가는 마지막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제 누가 더 바보이냐의 게임에서 마지막 바보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까지 내가 문틈을 비집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랄 정도로 빨리 나가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시장은 앞으로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 경기 침체 엎지르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됐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반도체 재고량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도 재고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빅스 지수도 급등을 했다. 네, 공포지수. 그리고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네, 채권 수익률이 우리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네,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영국 파운드가 미 달러에 대비 30년의 최저치를 경신한 가운데 유럽 증시도 폭락했다. 자꾸 이상한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도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정사실인 거죠. 당연한 겁니다. 미국 FOMC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 국제유가가 떨어진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는 거 자연스러운, 주식시장 가격 떨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전부터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네, 현금 비중 확대하세요.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은 한 50에서 40, 그 정도 내외가 적당할 거다라는 얘기를 벌써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이유는 미국 FOMC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그래 왔던 거죠. 돈의 흐름이 그랬던 거죠. 돈은 위에서 아래로 돈이 벌리는 곳으로 자꾸 이동하는 거거든요. 산에서 물이 바다로 흘러내려가지 바다에 있는 물이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80달러 선으로 이제 급락하면서 에너지주도 급락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GS, 미국의 쉐브론, 다 전체적으로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월요일날 출근하면 S-오일, GS 좀 빠지겠죠. 자, 투자의 전설 레이 달리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전설 저는 처음 보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펀드의 창업자인가요? 헤지 펀드. 그러니까 공매도 펀드의 창업자입니다. 투자의 전설이랍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쳐서 돈 많이 벌었다 이거죠. 미국 경기 침체가 확실해졌으며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떨어져야 돈 버는 회사니까요. 무조건 안 좋은 얘기 하겠죠. 네. 주가는 더 떨어질 거다. 누가 맞는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또 이제 다른 전문가는 이메뉴얼 전략가는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미국 국채금리가 안정되는 것이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파월 의장이 말한 경기 침체를 주가에 할인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조금 더 하락하며 주시장에도 저가 매수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 이게 영어를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문맥이 약간 좀 스무드하지 않네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들을 좀 이렇게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어순도 그렇고요. 자, 에리 월드 오펜하이머 기술적 부분 분석 부분 대표는 기술적 분석 부분? 기술적 분석 부분 대표? 야, 이런 대표 잘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기술적 분석 부분 대표. 네. 대형주들이 워낙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다. S&P 지수 기준으로 3,500선 저점으로 생각된다.
이제 저점이 일단 깨고 내려갈 것은 뭐 어느 정도 기정사실인 것 같고, 예. 다우도 깼으니까 어디가 저점이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비트코인도 이제 미국 금리 인상되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꼭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다행히 완전히 붕괴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최저점 17,693을 붕괴시키면서 급락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1700, 죄송합니다. 17,935. 네, 한번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한번 볼까요? 17,190. 19,190. 지금 얼마죠? 19,129에서 조금 올라왔네요. 네, 뭐 크게 훼손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전저점이 붕괴될 가능성은 점쳐지나, 이게 지금 당장 오늘이냐 내일이냐, 죄송합니다. 조금 땡길게요. 오늘이냐 내일이냐, 빠른 시일 내에 폭락하느냐를 봤을 때 생각보다는 조금 여유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예. 비트코인이 폭락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고는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네, 쉐브론 에너지주가 급락했죠. 보잉, 네, 경기 민감주들이 엑소모빌, 제너럴 모터, GM, 자동차 회사까지, 캐터필러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예, 포크레인 경기가 이제 침체되니까 포크레인 안 팔리는 거죠. 예. 공사 현장, 부동산 개발해야 되는데 금리가 저렇게 높은데 부동산 투자하느니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더 좋죠. 이래서 오피스텔 투자해서 뭐 월세 주고 계약자 만나고 부동산 업체 만나고 막 다 해서 뭐 연 5%라고 쳤을 때 지금 은행에 뭐 예금 해놓으면 4.2%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거기서 거기면 그냥 인터넷으로 띡띡띡띡 손에서 앉아서 이렇게 1억 예금하면 4% 이자 나오는 게 더 쉽다는 거죠. 굳이 캐터필러 가가지고 포크레인 사가지고 아파트 지어가지고 팔고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긴 하겠지만 위험하고 분양 안 되면 어떻게 되지 고민하고, 이런 만약에 잘못돼서 폭삭 망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돈을 예금에 넣어놓는 게 훨씬 편하겠는데 라고 사람들이 자꾸 판단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선제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당장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그쪽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캐터필러를 팔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돈은 안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거든요. 돈이 순환하는 거거든요. 계속 찍어서 만들어서 예금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주식을 팔아서 예금 시장을 옮기고, 예금을 팔아서 주식 시장을 옮기고, 아파트를 팔아서 예금으로 옮기고, 예금을 팔아서 아파트를 사고, 이런 순환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순환의 물줄기를 빨리 캐치하고 선제적으로 포지셔닝을 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 선제적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이미 옮겼대. 그럼 또 옮기고 추적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런 거에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 산업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고,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 기술적 반등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강하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거의 10% 이상 급등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 0.75 올리니까 바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스닥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 하나는요, 기술주들이 여전히 PER이 높다는 겁니다. 여전히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낮다는 거죠. 예, 5% 미만입니다. 네. 테슬라 뭐 1000조짜리 회사가 네, 최소한 100조 이상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50조 정도밖에 못 번다는 거죠. 근데 이 애뿐만 아니라 나머지 뭐 아이들도,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 뭐 마찬가지죠. 예, 애플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게 걱정되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그래도 다우 산업지수는 이탈했는데 나스닥은 1565를 붕괴시키지 않고 그래도 꼬리를 좀 달고 기어 올라왔습니다. 장중에는 좀 많이 빠졌죠. 저도 밤에 보다가 야, 이거 뭐 내일 아침에 이거 깨고 내려가서 또 검은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다행히 안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좀 다행이네 했습니다. 이제 유럽도 뭐
죄송합니다. 이게 물이 좀 필요합니다. 왜 침이 좀 돌아야지 이 발음이 되더라고요. 네. 프라다. 자, 우리 명품입니다. 그렇죠? 버버리. 네, 그렇죠? 예, 이런 루이비통, 이런 아이들조차도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명품, 샤넬,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줄 안 쓰죠. 뭐 샤넬런, 오픈런 없습니다. 샀는데 뭐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하죠. 예. 리셀 했는데 리셀 값이 뭐 중고 값이 예전에는 신제품 값보다 올라가다 보니까 뭔지도 모르고 도대체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 가방 예쁜지도 모르고 그냥 자꾸 가격 올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샀습니다. 근데 이제 디플레이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방 가격이 너무 거품이 껴서 주식 폭락하듯이 샤넬 가방이 시장이 너무 많이 널린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안 사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당연히 샤넬 가방도 급락을 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프라다, 루이비통, 뭐 샤넬은 상장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요. 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모든 상품 가격은 결국 누가 하는 거죠? 네,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의 투자 심리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것에 대해서 샤넬의 가방을 투자를 한 거지, 샤넬 가방이 정말 이거 너무 미친듯이 아름다워 그래서 그걸 1000만원도 아름답고 1200만원도 아름답고 3000만원도 아름다워서 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반 이상은 가격 상승을 노리고 투기적인 목적으로 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과거의 튤립 버블, 뭐 부동산 버블, 나스닥.com 버블, 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결국 남의 뭐 주식회사 버블 사건 결국 다 거품이 되어서 지금은 사라져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작년부터 저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드렸죠. 수많은 그 증권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전달하고 주식학개론, 재무학개론을 토대로 과거 400년 전부터 네덜란드, 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 역사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들면서 코멘트를 해드렸습니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4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밥을 하루에 3끼 먹었고요. 지금도 우리는 3끼 먹고 있습니다. 뭐 2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400년 전에도 스테이크는 맛있었습니다. 지금도 맛있습니다. 400년 전에도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스테이크는 많지는 않죠.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 값비싼 뭐 포터하우스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스테이크 이런 거 먹고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뭐 20-30만원짜리 저녁 디너 그런 거 먹으면서 호화롭게 유람선 타고 다니면서 뭐 세계 일주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이 은행 통장에 이자가 따박따박 붙는 그런 삶을 누구나 꿈꿉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이 주식시장을 상승하게 만들고 부동산 시장을 상승하게 만들고 샤넬 가격을 상승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반대로 그 모든 것들이 역전되면 이제는 그 모든 가진 것들이 공포스러워집니다.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이제 치닫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당장 오늘 포터하우스 안 가야지. 오늘 샤넬 가방 사려고 했는데 야 지금 가격이 떨어진대 안 사야지. 부동산 야 지금 강남의 아파트도 강남 불패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어. 서초구 아파트 5억씩 6억씩 떨어진대 안 사야지. 모두 다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기 침체거든요. 우리 심리 마음도 침체되는 겁니다. 우리 입맛도 침체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동일하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좀 다릅니다. 근데 중국은 좀 다르죠. 우리랑 사상이 다릅니다. 공산당입니다. 약간 자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남들이 유럽 서구 문화, 민주주의 문화, 자유경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움직임과 좀 커플링하지 않습니다. 따로 움직이죠.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계획경제죠. 정부에서 주도하는 경제죠. 경제 시스템이 다릅니다. 법도 다릅니다. 지금도 코로나 우리 다 마스크 풀고 이제 해제하고 다 운동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폐쇄하고 있습니다. 네. 버스로 가둬서 30명 버스 태워서 보내다가 30명 다 죽였습니다.
사망자 수가 안 나온다고는 하는데 정말 안 나와서 그렇게 했을까요? 모르죠. 중국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특이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좀 서구와 민주주의 국가들의 움직임, 우리나라에 비슷한 동선상에서 커플링하는 모습이 있지만 좀 더 탄탄합니다. 엔화. 예.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엔화가 그 일본의 경제는 뭐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뭐 일본하고 뭐 경제 격차가 이제 많이 좁혀졌다 하지만 정작 일본에 가보시면 좀 다른 걸 느끼실 겁니다. 예. 고도화된 선진국임은 틀림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선진화되어 있다?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인들을 누가 더 정신적으로 우수하고 나쁘고, 누가 더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행복하고, 이런 걸 나누는 수치들은 그냥 그 통계기관, 뭐죠? 갤럭시인가요? 무슨,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기관들 돈 벌어먹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70억, 80억 인구가 다 다르거든요. 마음도 다르고, 심리도 다르고, 행복지수도 다르고, 돈에 대한 가치관도 다르고, 삶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희망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수치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멍청한 짓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당장 저도 뭐 오늘 운동하러 축구하러 가보면 축구하는 플레이도 다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돈의 가치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나로서 살면 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자, 국제유가가 이제부터 이렇게 침체를 경기 침체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지수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80불 넘기됐죠. 좋은 현상입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왜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렸나요? 유가 잡으려고 올린 거거든요. 경기 잡으려고 올린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올린 거거든요. 근데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오는 거죠. 국제유가는 만물의 근원입니다. 우리 경제의 원동력입니다. 기름이 돌아가야지 자동차도 움직이고 공장도 돌아가고, 우리 지금 제가 방송 찍는 이 전기도 결국 기름의 힘으로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국제유가가 떨어졌다? 그럼 전기세도 떨어지는 거고요. 자동차 운송비도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음식 만들 때 불 쓰지만 불도 결국 뭐 다 에너지의 한 자원의 종류 아니겠습니까? 가스도 마찬가지고, 가스값도 떨어지겠죠. 다 떨어지겠죠. 움츠려들면, 우리 인간이 움츠려들면 그 움츠려드는 심리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이제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39% 빠졌죠. 그러면 이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또 있겠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 때면 8%대에서 7%대나 6%대로 다운될 겁니다. 그러면 주시장이 갑자기 뭐지? 이런 식으로 급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화색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힌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힌트인 거죠. 지금 국제유가가 급락했으니까 와,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려있는 분들이겠죠.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현금 가지고 있으시라고. 현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시그널이 하나 뜬 거죠. 자, 금리 인상 시켰죠. 국제유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 또 시키죠. 국제유가가 또 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점 동전을 던졌는데요. 앞면이 나왔어요. 그 다음번에 또 앞면이 나왔어요. 그 다음번에 또 앞면이 나왔습니다. 후시, 뭐지? 또? 그 다음번에 또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5번 중에 4번이 앞면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당연히 앞면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뒷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지금 주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물 경제가, 경기 침체가 오고 있지만 앞으로 가능성은 더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똑같습니다. 반도체 지수, 경기 침체. 자, 지금 이제 진행 중이죠. ING입니다. 한창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가는 과정에서 계속 지금 굉장히 열심히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활기차게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현상들은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좀 이상하죠. 주식시장이 자꾸 떨어졌다는데 좋다고 하니까요. 좀 그래요. 그거는 좀 제가 너무 흥분하는 것 같은데 좀 캄다운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고 있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분들의 또 마음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는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흥분했네요. 저도 갑자기, 예. 자, 금값. 이게 좀 요상한 거 중에 하나가요. 이제 금값입니다. 금도 안전자산이거든요. 왜 금까지 떨어지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금이 좀 많이 오른 것 때문인가? 중국 때문에 금 수요가 이제 많이 생기면서 좀 과도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죠. 네, 금도 거품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안전자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자, 그래도 올라간 게 있습니다. 네, 뭐죠? 예, 빅스,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도 완전히 막 치솟고 막 전고점 돌파할까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간 게 원달러 환율이죠. 네, 골 때리는 현상입니다. 근데 요거는 또 힌트가 될 수 있죠. 우리나라 이제 수출주니까 우리나라 경제에는 긍정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워낙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쪽은 아닐 수 있는 거죠. 뭐 안 좋은 쪽도 반대로 안 좋은 업종 산업은 굉장히 힘들 수 있을 건데, 하지만 대부분의 뭐 삼성전자, 현대차 메이저 그룹들은 수출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 반도 국가로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향이 퍼센테이지가 높으니까 좀 그런 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하단부에 지금 다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국제유가 연동해서 뭐 한국석유, 에코프로비, 요 최근에 전기차 테슬라도 좀 이제 고점 대비 좀 이제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아이들, 예, LG 디스플레이, 경기에 민감한 아이들이 급격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코스피도 이제 2290, 불가피하게 2276, 뭐 저점 한번 붕괴는 한번 될 가능성이 높겠죠. 월요일날 다우 산업지수가 내려앉았으니까요. 그 이후에 어떤 양상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NC소프트, 뭐 아모레퍼시픽 대부분 직전 저점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 그런 현상들이 코스피에도 이제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 코스닥은 좀 덜하네요. 근데 코스닥은 조금 덜합니다. 예. 검투스 뭐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아직 직전 저점까지는 붕괴는 안 됐습니다. 네. 버티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에코프로비엠, 에코 그쪽 전기차 관련 부품들이 좀 빠지면서 코스피 대비 좀 더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다음 주는 나스닥이 그래도 버텼으니까 좀 지지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뭐 대부분 업종 종목들 뭐 현대 그룹, 뭐 게임, 바이오, 화장품 뭐 구별 없이 다 내려앉았죠. 예, 금요일 날은 좀 장을 보고 있는 게 힘들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요런 현상이 월요일날 이제 신용 반대 매도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정부에서 증권사에다가 신용 반대 매도 유예를 좀 해줘라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신용 반대 매도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비주율이 많이 다운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월요일날도 막 한가 가는 그런 모습은 연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제가 아까 웃었던 그 부분인데요. 자, 이제 국제기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올렸습니다. 예, 경기 사이클입니다. 자, 경기는 경기 선행지수, 경기 후행지수, 주식시장, 증시. 주식시장은 경기를 선행해서 갑니다. 보시면 경기 사이클 바닥인데 증시는 이미 바닥을 쳤죠. 경기 사이클에 이거 지금 마우스가 잘 표시가 안 되는데요. 지금 증시의 바닥,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증시의 바닥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이래서 2200이라고 바닥이 쳤을 때 위로 쭉 올라가면 경기는 아직 바닥이 아닙니다. 경기는 진행 중이죠. 떨어지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근데 조금 더 3개월, 6개월이 지나서 경기 사이클 바닥이 나옵니다. 여기서 증시의 바닥을 지나고 증시의 바닥이 여기인데 경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증시는 이제 올라가요. 근데 경기는 어떻게 되죠? 다시 떨어집니다. 경기 사이클 바닥은 여기입니다.
근데 증시는 어느 정도 와 있죠?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2002 증시의 바닥이라면 경기는 여기 있는데 지금 경기는 좀 더 나빠진다는 거죠. 지금 2300이 여기 있는데 경기가 여기 있는 거죠. 2200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같이 떨어져요. 근데 증시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300, 2500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경기는 여전히 나빠요. 계속 뉴스에서 기사에서 경기는 안 좋습니다. 경기는 계속 나빠집니다. 더 나빠질 거예요 라고 하는데 증시는 2000에서 2500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 보면 경기는 더 나빠지고 한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실물 경제는 죽어나가고 있고 막 갑자기 기업들 파산하고 있고 은행들 뭐 부채가 안 갚아진다 이상한 소리 나오고 아파트 경기는 계속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증시는 올라올 수 있어요. 요거를 제가 보고 지금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구나. 이제 증시 바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게 계속 사이클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이제 하락하는 국면에서 거의 정점에서 자유낙하하는 굉장히 빠른 경기 사이클 바닥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포착했고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국면이다. 이제부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쌍안경을 켜고 돋보기를 들여야 되고 매일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일같이 이렇게 집중해서 영상을 자료를 만들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자문하고 있는 분들의 현금 비중이 45%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주식을 사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어디서 잡아내느냐, 어디서 바닥을 지지받느냐를 체크하고 그때부터는 주식을 비중을 이제 늘려나가서 다시 주식 비중이 90%, 80, 100%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수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경기를 분석하고 경제를 상황을 판단하고 앞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크게 확대했네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증시 국제유가 급락을 유발했습니다. 그렇죠? 이는 실물 경기 침체가 본격 과시화됨에 따라 FOMC의 추가 금리 인상 스탠스의 폭을 빅스텝으로 가는 기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야, 경기가 안 좋아. 이제 국제유가도 급락했어. 야, 이제 조만간에 인플레이션 좀 잡히겠는데? 그러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울트라 스텝을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한 0.5% 올려볼까라는 의도만 나와도, 생각만 나와도 증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이 언제이냐, 그 시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시간이 아직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뭐가 있느냐, 바로 3분기 실적 쇼크의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금리 스텝에 대한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좀 더 지켜보겠죠. FOMC는 커멘터리를 자제하겠죠. 앞으로 기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커멘터리를 안 할 겁니다. 괜히 어설프게 입방정 떨었다가는 다시 다 모든 시스템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겁니다. 무너지게 놔둘 거예요. 그때가 지금 단기적인 전저점 붕괴 구간이면서 공포 국면,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쇼크, 4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패닉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웃었던 이유는 뭔가 입질이 하나 왔어 웃은 거지, 고기를 잡고 나서 행복해야 하는 웃음이 아닙니다. 이제 뭔가 그래도 하나씩은 왔네. 근데 2개, 3개, 4개, 5개, 6개 70%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은 10%, 20% 수준입니다. 주식을 비중을 늘려야 되는 어떤 그런 투자 전략에서 빵 프로였는데, 어제까지는 빵 프로였는데 10% 늘어났고요. 일주일 뒤에 20% 늘어날 거고요. 한 달 뒤에 30% 늘어나고, 3분기 실적 조금 나오고, 주가 폭락하고, 막 하한가 나오고, 정부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정부 정책 나오고 이러면 50%대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주식을 사냐 마냐, 이제 종목 고르고 있고 이제 매수 준비하세요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 국면은 아닙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주식시장 대비 변동성 폭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으나 이는 평균 회귀성에 작용하면서 강한 리바운드성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회가 오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근데 그 시점은 아직은 아니다.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반등,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지만 완전히 추세 상승, 아까 옆에서 보여줬던 이런 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으로 가는 새로운 상승 사이클로 가는 기에는 아직 시그널이 부족하다, 확신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조금의 더 올 연말 정도, 내년 상반기쯤 되면 굉장히 강한 시그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현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현금을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러저러 어떻게 이제 뭐 예금이라든지 뭐 주식을 우연히 또 잘 샀는데 주가 급등해서 수익이 났던 종목이 있다든지 이러면 현금을 계속 만들어 놔서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자, 확대해 놓자, 준비를 하자 이거죠. 앞으로의 상승을 대비해서. 그게 저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뭐 많이 힘들고 앞으로도 좀 많이 힘들 수 있지만 요런 국면이 늘 다시 정상화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똑같다. 계속 우린 우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심리를 이용한다면 이 주식시장의 지금 하락 곡선, 경기 침체 국면은 반드시 지나가는 당연한 과정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